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확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 원장입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8%입니다. 10명 중에 4명 꼴인데요. 앞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살면서 암에 한 번 정도는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암이 있고,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암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들은 지식을 미리 갖추어 놓아서 반드시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가장 관련이 높은 암 중에 하나가 위암입니다. 위암 하면은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 암 중에 하나도 위암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많고요. 그런데 이 위암이라는 거는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위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저도 위암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암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암을 어떤 가족이 많이 걸린다면은 그 가족이 어려서부터 같은 식생활 습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혹은 헬리코박터균이 다 같이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위암이라는 것이 왜 후천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확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냉장고의 보급입니다. 냉장고라는 게 이제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거의 없다가 100년 정도 전에 개발이 됐잖아요. 발명이 됐잖아요. 냉장고가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돼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로 위암의 발병률이 급속히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냉장고가 개발된 다음에 위암 발병률이 내려갔을까요? 위암의 원인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변화했냐면 상한 음식, 그런 걸 덜 먹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것은 음식을 덜 짜게 먹어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덜 짜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냉장고의 발명으로 인해서 음식을 장기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 전까지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음식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염장을 하거나 건조를 하거나 훈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건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훈제는 이제 방법이 좀 어렵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방법이 염장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거죠.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을 장기 보관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주 널리 쓰여 있었는데요. 때문에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모든 문화권의 음식이 지금보다 훨씬 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훌륭한 요리사의 조건이 이렇게 음식의 짠맛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빼가지고 요리를 만들 것인가, 요게 이제 훌륭한 요리사의 기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음식이 현저하게 염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냉장고 보급 전과 후가 사람들이 먹는 나트륨의 정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보급된 다음에 훨씬 덜 짜진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덜 짜지게 되면서 위암 발병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율과 위암 발병률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으면 암 발병률도 높고 위암 발병률도 높고, 나트륨 섭취량이 낮으면 위암 발병률도 낮아요. 나트륨 섭취량이 낮은데 위암 많이 걸리는 나라 없고, 나트륨 섭취량 높은데 위암 적게 걸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high salt intake, 과량의 나트륨 섭취가 위암 발병률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위암과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은 나트륨 섭취, 과잉이 거의 유일합니다. 술, 담배, 그것보다도 나트륨 과잉 섭취가 위암 스페시픽하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술, 담배는 더 나쁘지 않나요? 건강에는 더 나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위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장기가 먼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간이나 심장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기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제가 내시경 보면은 염증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만큼 담배는 전신의 염증에 관여하고 위의 염증과 위암 유발에도 관여를 합니다. 근데 담배라는 게 워낙 나쁘다 보니까 위가 망가지기 전에 심장이나 폐가 다른 데가 먼저 망가져가지고 다른 암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담배는 모든 만성질환의 발병 확률을 2배 이상 올리는 유일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위암 걸리기 싫으신 분들은 술, 담배도 당연히 끊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난 술, 담배 안 한다. 그런데도 뭐 건강검진하면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암 진단받고 하는데 우리 뭐 부모님도 위암 걸리신 적이 있거나 하면은 겁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더 예방할 수 있을까?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 나트륨 과잉 섭취를 억제해야 돼요. 자,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이것은 위암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헬리코박터균 감염되면 무조건 제균 치료해야 되느냐? 이것이 위암 발병 요인 중에 하나라는데 그게 제일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헬리코박터균도 위암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메이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과잉 섭취만큼 연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을수록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약 40%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인의 평균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한 50%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염률이 줄어드는데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한 20%에서 30%. 지금 표를 보시면 파란색, 남색일수록 헬리코박터균 인펙션이 높은 지역이고요. 노란색, 초록색 중에서 옅은 초록색일수록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옅은 황색의 경우 대체로 개발도상국인데 조사가 안 된 거예요. 통계 자료가 없는 거죠. 아마 높을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근데 한국 보면은 40% 정도니까 중간 정도예요. 한국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 러시아, 중국, 브라질, 칠레. 그다음에 리비아, 이집트는 거의 뭐 8, 90%그 이상에 해당하죠. 그런데 한국의 위암 발병률이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1위에서 3위를 다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국하고 감염률 비슷한 나라인데 위암 발병률이 훨씬 적은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한 20%에서 30%입니다. 미국 백인의 경우 한 1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하고 위암 발병률 차이가 뭐 2배에서 3배, 한국이 2~3배 정도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한국 발병률이 10배 넘습니다. 10배. 거의 10배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금 섭취량이라는 거예요.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에서 뭐 1, 3위를 다툽니다. 나트륨의 WHO 권장 섭취량이 2000mg인데 하루에 한국인이 이거에 뭐 한 1.5배에서 2배. 지금 많이 줄어서 예전엔 2배가 넘었는데 좀 줄어가지고 한 3700mg 정도 먹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20년 동안 꾸준히 줄어온 결과이고 실제로 20년 동안 위암 발병률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보다 이제 폐암으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암은 조금만 주의하면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이 나트륨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섭취할까? 나는 되게 싱겁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국인분들 되게 많아요. 조사를 이것도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를 통해 섭취하느냐? 바로 국물과 김치입니다. 국물과 김치.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기에 짠 음식, 뭐 이렇게 뭐 무말랭이 반찬이 나와서 빨간 무말랭이 반찬이 나와서 먹었는데 되게 짜다. 그래서 이거 안 먹어야지. 그걸 통해서 섭취하는 나트륨이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김치와 국물. 김치찌개면 더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뉴 찾아보면 짬뽕, 곰탕, 맑은 국물인데도 그게 소금 덩어리란 말이에요. 다 마시면. 심지어 냉면도 있습니다. 냉면이 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나트륨 조사해보면 굉장히 짜게 나옵니다. 라면, 간장게장, 된장찌개, 청국장, 뭐 대구지리, 모든 국물 음식. 국물은 다 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는 김치. 사실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한테 김치 먹이면 그날로 속 쓰리고 급성 위염에 걸릴 정도로 그 다음날 굉장히 배 아파하고 속 쓰려하고 설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처음 먹어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김치 서서히 물에 씻어 먹다가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엔 김치 매일 먹잖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물론 김치가 건강에 좋은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야채를 섭취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김치가 기본적으로 염장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맨날 먹다 보면은 위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암은 결국은 위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WHO 권장량에 맞게 먹으려면 계산을 딱 해보면은 한국인이 먹는 나트륨 섭취가 3,800이다. 50%는 국물과 김치에서 온다. 그래서 국물과 김치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김치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그 전에 이만큼 먹던 거를 한 3분의 1 정도만. 김치 이렇게 한 조각 있으면은 그 전에는 그거 한 조각을 그냥 먹던 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3분의 1씩 찢어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조절될 수 있고 만성 위염이 호전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 음식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짠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짠 거 먹으면 물 찼죠? 근데 국물은 거기에 소금기가 다 있는데 이미 물에 녹아있는 그 물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 짠데 국물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한다면 나는 주관적으로는 요만큼 짜다고 생각하게 돼요. 국물을 이렇게 다 들이켜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 라면이나 뭐 각종 마트에서 파는 제품 보면 뒤에 나트륨 함량이 써 있죠. 이 뭐 라면 한 봉지를 다 먹으면 국물까지 해서 먹으면 나트륨을 1800mg 먹는 거다. 그거는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80%에 해당한다. 76%에 해당한다. 90%에 해당한다. 다 써 있어요. 라면 중에서 제일 덜 짠 거를 해도 거의 일일 권장 섭취량의 한 70% 정도 됩니다. 실제로 라면은 이렇게 짜다는 걸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심지어 가게에서 사 먹는 맑은 국물 음식, 소머리국밥 아니면 뭐 돼지국밥 이런 것들도 국물 다 먹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는 이 김치와 국물을 어느 정도만 줄여도 상당 부분 조절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표화생 진단받으신 분들 뭐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경고문 보시고 짠 음식을 안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밑반찬 중에서 내 입에 짠 거를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나트륨을 어디서 오는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러프하게 보면 그냥 국물 25%, 김치 25%.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뭐 한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거의 한 30% 줄어드는 거예요. 나트륨 섭취가. 그래서 요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편하다. 그래서 장상표화생 진단받으신 분들이 보통 짜게 먹지 말아야지 해도 좀 성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어떤 메뉴가 짠지를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내 입에 짠 거를 피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 너무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또 포기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메뉴를 딱 정해드리는 것이 가장 환자분들이 따라하시기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위암이 걱정되신다면 줄여야 될 음식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국인이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고 다른 어떤 가끔 먹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간장게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늘상 매일같이 먹는 것들 김치와 국물 요것만 잘 주의하셔도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상 잠실의 한의원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